레드 리서치. 연말에 발표되는 독일의 인기 단어 목록에서 주목할 것은 빨강이 20이라는 점이다. 초록, 노랑, 파랑 등은 100위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왜 빨강은 누구나 인정하는 중요한 단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연구 대상이 됐을까? 약 7,000장의 이미지를 토대로 동서양에서 쓰인 빨강의 상징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 조사하였으며 시간순에 따라 나열하고 이미지를 구도와 요소에 의해 분류하였다. 오랫동안 빨강은 불의 색이자 피의 색이었다. 인도 유럽어권에서 빨강을 뜻하는 레드, 루찌, 롯, 루소는 산스크리트어 루디라에서 비롯된 말인데 루디라는 피를 의미한다. 아즈텍 사람들은 빨강을 빛난다는 뜻을 가진 틀라후이틀이라 불렀다. 빨강은 가시광선을 구성하는 색 중 파장이 가장 길다. 파장의 길이는 약 625에서 750 나노미터. 빨강은 녹색, 노랑과 함께 눈에 쉽게 띄는 색이다. 인간의 시각이 이 세 가지 색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색으로 인정받고 색으로 사용되었던 빨강. 빨강은 오랫동안 색을 대표하는 색으로 존재해왔다. 색을 뜻하는 컬러의 어원도 빨강을 뜻하는 컬러라도에서 유래되었다. 색채 중 가장 강렬하며 주목성이 높고 긍정과 부정, 양면성을 가진다. 괴테는 빨강을 컬러의 왕이라 하였다. 예로부터 빨간색은 동서양 모두 원료가 귀하여 고귀하고 신성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졌기에 귀족, 왕족 등 고위 계층이 사용하였으며 보석 또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서구에서는 청교도 혁명 이후 빨강에 대한 의미가 추락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후에 언급될 것이다. 자연 속의 빨강은 노을, 단풍, 과일, 야채, 꽃, 동물, 보석, 피 등에서 볼 수 있다. 열매의 색깔은 밝고 아름다운 색을 띠는데 이는 씨를 운반해줄 동물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열매의 색깔이 아름답다고 하여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년성의 빨간색 열매는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빨강의 화려한 색을 가진다고 한다. 식물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꽃가루를 조류에 의지해서 분분하게 한다. 자연 속의 빨간색들을 모아보니 과일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동물은 명도가 낮고 채도는 낮은 편이었다. 꽃의 명도가 제일 높았으며 피의 명도와 채도가 가장 낮았다. 빨강의 역사를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보았다. 로마 시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빨강은 오직 황제와 귀족 또는 성직자에게만 허용되는 고귀한 색이었다. 하지만 청교도 정신이 서구 유럽을 지배한 뒤로는 창녀와 사창가로 대표되는 불순과 타락 또는 정화되지 못한 동물적 욕망과 관계를 나타내는 이미지와 결부되었다. 벽화는 적토나 동물성 염료로 그렸다고 전해진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며 불과 태양 같은 강렬한 붉은색이 가장 먼저 색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빨강은 귀하게 여겨졌는데 파라오의 공주가 치장하는 데 쓴 장식구가 빨간색이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볼과 입술 그리고 손톱에도 빨간색으로 화장하는 게 유행이었다. 이 시기를 지나 옛 로마 제국에서 전쟁의 신으로 불리던 마르스의 색이 빨간색이었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은 붉은색 피의 깃발을 공격신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붉은색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미지를 나타낸다. 피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가진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며 성스러운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 신자들은 종교적 믿음 위에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피를 타는 포도주를 마신다. 예수의 피는 이때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는 예술작품이나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찾아볼 수 있다. 빨강의 힘과 권력의 상징은 귀족, 성직자들의 예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청교도 혁명이란 1640년도에서 1660년에 일어난 영국의 시민혁명이다. 청교도 정신이 유럽을 지배하며 빨간색은 창녀와 사창가로 대표되는 불순과 타락, 정화되지 못한 욕망과 광기의 표상이 되었다. 공산당, 사회주의가 나치의 정치적 성향이며 나치 이후부터 빨강은 억압과 공포의 이미지를 가진다. 투우사는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빨간색 헝겊을 휘두른다. 빨강은 중세시대부터 가장 비싼 색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환대라는 레드카펫 트리트먼트, 즉 정중한 대접의 의미를 담은 단어도 있다.
중국인들은 유난히 붉은색을 좋아한다. 그들에게 빨강은 행운을 가져다주고 앞길을 쫓는 색이다. 중국은 빨강을 태양신에게 지내는 황제의 제사, 최고의 신하가 다는 관모의 산호석, 초대장, 축제의 색으로 사용하였다. 그만큼 빨강은 높은 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었고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중요한 문서에 빨간색을 사용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빨간색 인주가 되었다. 오방색이란 황, 청, 백, 적, 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적색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가장 강한 벽사의 빛깔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금줄, 연지곤지, 부적, 색동옷 등이 있다. 빨간색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기에 효과적인 색상이다.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광케 만들었던 붉은 악마를 떠올려 보면 빨간색은 관중들을 흥분하게 만들거나 열정을 불어넣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빨간색의 문화는 표지판, 우체통, 소방, 패션, 국기에서 볼 수 있다. 빨간색처럼 실제보다도 가까이 보이는 색을 진출색이라 하고 파란색처럼 실제보다도 멀리 보이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지판이나 신호등색을 정할 때 멀리서도 위험 신호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출색인 빨강을 택한 것이다. 우체통은 1982년부터 빨간색으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긴급 상황, 신속함을 의미하고 눈에 잘 띈다는 장점과 함께 편지를 신속하게 전달해준다는 느낌을 준다. 눈에 잘 띄는 이유로 소방장비는 대부분 빨간색이다. 빨강은 정열, 적극, 권력의 색채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패션에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립스틱, 염색, 넥타이가 있다. 97개 나라 국기 중 77개가 붉은색이 쓰인다. 이 중 21개 나라는 빨간색이 아예 기본 바탕으로 삼았고 이런 나라들은 예외 없이 혁명과 연관된 나라이며 또 다른 상징은 민중 혹은 대중이다. 레드 마케팅은 컬러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서 레드의 이미지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으로 레드 마케팅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 호기심 자극, 호르몬의 분비 지속, 혈액순환의 활성화, 공복감을 불러일으키고 소화적용 도움, 신선함을 상징. 인서트 식품 감성 마케팅 사례이다. 맥도날드의 로고는 빨강을 바탕으로 사용하며 선명함을 더욱 강조시켰다. 식욕을 자극하는 빨강과 노랑의 적절한 활용으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색의 심리 효과를 적절히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다. 펩시의 로고는 친숙함을 위해 적색을 사용하였다. 추파춥스의 로고는 그 당시 특별했던 딸기맛 사탕에 의해 빨강이 들어가게 됐다. 여성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레드 마케팅을 실시하는 푸마는 딥 빨강을 사용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사랑과 풍요로운 삶, 자유의 기업 정신이 로고에 들어가 있다. LG마크의 빨강은 세계, 미래, 젊음, 인간, 기술을 의미한다. 빨강은 스포츠가 지닌 역동종이고 강렬한 이미지와도 잘 부합되므로 스포츠 브랜드의 컬러 마케팅이 효율적으로 시행된다. 이스타항공의 로고는 빨강이 에너지와 강한 힘, 도전과 열정, 진취성과 요동성을 상징한다. 라면의 매운맛과 불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는 컬러가 빨강이고 서브 컬러들을 사용함으로써 빨강에 시너지를 더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인상을 주게 된다. 음료의 패키지는 강렬한 인식과 맛을 나타내기 위해 빨강을 사용한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설문조사로 소비자들은 붉은색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는 고급스럽고 세련되며 독특하고 현대적인 느낌, 무엇보다 눈에 잘 띄기 때문이었다. 아이스크림에도 과일을 이용한 패키지 디자인이 많다. 성인영화 색즉시공 시즌2의 컬러 마케팅 컨셉은 바로 레드이다. 빨간색이 내포하고 있는 정열적인 사랑, 성인, 금기와 같은 의미가 혈기왕성한 대학생들의 전문가 성을 다룬 영화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에서였다. 공포 영화 포스터의 붉은색은 영화의 분열증적 상황을 드러낸다.
검정색과 함께 두 가지 컬러만으로 역동적인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빨간색을 보고 명도로 나눈 키워드와 연상되는 키워드이다. 빨간색은 서구권에서 청교도 혁명 이전까지 태양을 상징하는 신성함, 권위, 고귀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 사창가에서 사용되는 등 불순, 타락, 욕망, 광기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치당을 통해 공포적인 이미지까지 얻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빨간색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기도 하며 옛날 권위롭던 빨강의 의미로 함께 보여진다.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역사로 인해 모든 색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